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 변호사님의 이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자, 오늘 임 변호사님은 영화 링컨을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책, 뭐 역사, 뭐 영화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반 보다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뭐 이 캐치온에선가 올라와서 그걸 갖다가 반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영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보다가 이렇게 마른 영화는 어딘가 찝찝해서 찾아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좀 느낀 거는 좀 제 느낌은 약간 좀 자기적으로 만들었다. 예,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으면 그래도 어느 좀 수준이 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링컨을 좀 너무 좀 우상화하고 링컨의 좀 레알. 이 사람 사실은 보면 뭐 노예 해방을 시켜서 뭐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조지 워싱턴만큼 찬양받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일종의 파퓰리스트기도 하고 또 굉장한 이 뭐 마키아벨리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5.18 등등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논란이 뭐 종식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견을 얘기한다거나 하면 처벌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장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과연 역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뭐 그러니까 이 훌륭한 리더, 정치적 리더라는 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자는 생각을 갖기 자자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주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두 가지는 2012년에 만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링컨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출판된 건데 도리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쓴 권력의 조건. 영어 원제로는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해서 이제 링컨이 이제 그 경쟁자들을 이제 내각에 끌이는 걸 가지고서 해서 이제 오바마도 뭐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시키고 한 게 이 링컨의 어떤 그걸 개선한 거다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도 그냥 쇼만 한 것이지 그 어떤 본체는 뭐 그걸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링컨의 위상을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미국의 대통령 평가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하는데 뭐 부동의 평가 1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링컨 기념관,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뭐 미국을 가보신 이제 워싱턴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링컨 기념관을 보시면 굉장히 막 웅장하고 동상도 크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니까 말이 이게 기념관인 거지 사실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신전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 링컨은 당대에도 이미 신성시가 되었던 인물이 사실합니다. 그 영화 도입부에 보시면은 이제 그 청년 병사들이 이제 전투를 마친 이제 전투에 대비하는 병사들이 링컨을 만나게 되는데 링컨 앞에서 그 게티즈버그 연설을 암기를 하는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그 당시 신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링컨은 벌써 영웅이었고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티스버그 연설들을 좀 이렇게 암송도 했겠다. 좀 개연성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리스 구딘 책에 소개되는 내용인데 1908년에 만년의 톨스토이가 남부 코카서스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코카서스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그 흑해 그 변해의 지방이 저 코카서스 지방이죠. 거기를 이제 여행을 하다가 약간 유목 민족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부족민들한테 서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 뭐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족장이 좀 이렇게 약간 정색하면서 얘기하기를 좋은 얘기 더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다. 이제 링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약간 좀 원시적 문명을 벗어나는 데서 사는 그 부족 족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놀래가지고 제가 어떤 링컨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날을 이제 그 사람 부족문제 마중을 받아서 이제 그 부족을 떠나는데
그 이제 족장 내는 사람이 그 링컨의 사진을 좀 꼭 이렇게 구할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를 이제 지인을 동원해서 사진을 줬더니 그 부종민의 족장이 이제 막 그 떨면서 받으면서 뭐 그 사진을 보고 울면서 그러니까 벌써 1908년도에 벌써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영웅으로 벌써 이제 인식이 되었던 그 정도의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 이제 말씀 이제 약간 좀 너무 스필버그가 조금 이렇게 링컨을 미화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혹시 이제 존 포드가 만들었던 젊은 날의 링컨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좀 들어가지고 DVD를 구입해서 봤는데 이 영화는 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요. 네, 완전히 이제 뭐 링컨을 마치 어떤 예언자처럼 그려놓은 그런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뱀파이어 헌터 같은 경우 이건 봤습니다. 예, 보였죠. 그래서 이제 저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링컨을 좀 이렇게 링컨의 이면을 좀 보여준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링컨이 고결한 인격에 굉장히 어떤 지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척지에서 막 그 나무 통나무질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차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남북 전쟁의 또 다른 이면에 뱀파이어들이 이제 미국을 장악해 들어가니까 이 링컨이 도끼를 들고 뱀파이어 머리를 자르는 그런 부분인데 일종의 조금은 어떻게 미국의 영웅 링컨을 뱀파이어 헌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래 봤을 때는 이 뱀파이어라는 게 이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이런 구 세력들이고 이제 남부라든지 뭐 노예 해방 반대론자든지 링컨이 이제 도끼를 들고 아주 터프하게 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약간은 좀 우화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가로서 이제 법률가로서 인간으로서의 링컨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들으면은 이제 그 도리스 굿인의 권력의 조건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러니까 라이벌을 등용한 걸 넘어서 완전한 팀을 이제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선에서의 최대 라이벌 수워드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뉴욕 출신으로 이제 링컨하고 완전히 반대된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집안도 대대로 부자이고 정치도 이제 뭐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오래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양반을 이제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고 또 계속 맨날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또 진정하게 자신의 편으로 정말 링컨이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그 당시 미국의 사회상이 1860년쯤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 건국이 된 게 1776년이죠. 그래서 이제 건국되고 이제 한 90년, 8, 90년 지날 때 미국인데 이때는 이미 미국이 자체적인 이제 해방된 나라에서의 기족청, 상류청과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서민청이 이제 확연하게 구별되고 그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기족청들이 정치를 했는데 링컨이야말로 출신 성분이 진짜 비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을 미국의 정계에서는 우리는 뭐 링컨의 잘생긴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키는 크지만은 뭐 수염이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아주 추남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변호사가 됐지만은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자수성가해서 촌놈이 변호사가 된 놈이 감히 정치까지 하고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 그런 어떻게 링컨을 바라보던 시대에서 링컨이 미국을 장악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경제 후보들도 뭐 재무장관, 뭐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링컨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또 이게 어떤 고결한 어떤 도덕가로서 신성시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굉장히 냉철한 면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어서 나중에 결국 이 모든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자신이 이제 권력자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좀 포용력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내력인지 어떤 그런 것 계산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사례가 이제 링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시절에 변호사로 활동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김현장에서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이제 그 관할이 이제 지방이어서 이제 지방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지방의 사정에 밝은 변호사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로 이제 링컨을 선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원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뭐 부산으로 가버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현정 같은 이제 로펌에서는 이제 링컨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데
그걸 이제 연락을 안 해주고 하던 상황에서 이제 부산에서 재판이 딱 열렸는데 이 사정을 모르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눈치가 없었던 거죠 링컨이. 대전에 사건이 진행되니까 나를 선임했던 건데 사실 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되니까 나는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가면 되는 건데 쫄래쫄래 부산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더니 당시에 이제 부산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뭐 부산의 출신의 아주 잘 나가는 김현장 변호사를 이제 딱 선임을 해가지고 딱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부산 쪽에 있는 변호사가 이제 링컨을 봤더니 또 말씀하신 거는 외모가 키는 멀때같이 큰데 얼굴은 시커멓고 양복을 또 맞춤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게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마치 정말 긴팔 원숭이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을 앞에 두고 김현장 로펌 변호사한테 저 긴팔 원숭이는 들리도록 모아놓았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모욕을 당했는데 결국은 링컨이 그 재판을 다 방청을 하고 그 젊은 변호사가 하는 변론을 다 듣고 이제 저 변호사가 정말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젊은 변호사가 더 성공을 해서 워싱턴에 이제 관료로 돼 있고 이제 워싱턴에 자리하면 유명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 같으면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야 저 새끼 또 젊었을 때 날 모욕한 놈이니까 손 한 봐라. 야 국정원장이랑 다 와라. 좀 뒤져봐라 이랬을 텐데. 링컨은 그 사람을 전쟁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그게 이제 에드윈 스탠턴 전쟁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그런 식으로 제가 장관이 됐으면 이제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장관이 된 후에도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성격을 안 버리고 어느 날 링컨이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제안을 하는 운선이 있어가지고서 나는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더니 이제 스탠턴 장관한테 가서 설명을 해라. 그랬다 보냈더니 스탠턴 장관이 쭉 얘기를 듣고 당신 생각은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팍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 내 생각을 두고 링컨도 좋다고 대통령 좋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멍청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이 전쟁 스탠턴 장관이 링컨도 멍청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이제 열을 받아서 링컨한테 갔더니 가서 이제 입비를 바치는 거죠. 야 스탠턴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뭐 멍청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링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스탠턴의 말이 옳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떤 장관을 이제 그 포용하고 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이제 탁월했고, 근데 결국 스탠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링컨이 이제 임종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제 그 군의관 되는 사람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he's gone, he's not t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사를 딱 째려 그 영화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딱 째려 보다가 he belongs to the age.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시대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좀 까칠하게 대통령을 막 대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의 이제 권한, 이제 그 좀 능력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범상치는 않습니다. 시골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13개 주가 연합을 만든 연방국가여서 당연히 이제 남부주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13개 연방에 이제 주가 모이는 되니까 마음에 들면 있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링컨이 꼭 뭐 또 혼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링컨은 그렇지 않다. 연방국가라는 것은 이제 미합중 국민들이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주도 일종의 국가 기구에 불과하다.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제 헌법 전문에 보면은 We the people 뭐 이렇게 이제 of the United States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헌법 전문을 봤을 때 미합중국은 주의 일방적인 결사체가 아니라 그 미국의 국민들이 결성한 독자적인 국가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부의 이제 그 연방의 탈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면은 이제 결국 이제 아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에서 이제 포드라는 그 포드 극장에서 이제 그 부스에 의해서 암살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재임 기간 중에도 극장을 굉장히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뭐 문화 공연이나 이런 걸 좋아했지만 이제 그 극장을 아주 많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 수렴 창구로 이제 그 어떤 링컨이
이제 대중의 반응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대중과 나름 소통하는 방식을 썼다. 그때는 이제 극장이라는 게 영화가 없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활동 사진이 예. 그때는 연극.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좀 민감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링컨이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아신 바와 같이 생모가 이제 유년기에 사망하고 누나도 이제 하나 남은 이제 혈육인 누나도 저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사망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 못했고 학교를 총 다닌 기간이 채 1년이 안 되고 근데 그나마 이제 계모가 이제 생모가 죽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는데 계모가 가지고 온 책 몇 권, 뭐 성경책,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 철로 역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읽으면서 그걸 이제 터득해 나가고 그게 이제 사실상 교육의 전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전에 오래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도 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링컨이 총 이제 메리 토드라는 사람 여성과 결혼해서 총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로버트, 에드워드, 윌리엄, 토마스라는 이제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는 이제 유아기에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윌리엄이 대통령 재임 중에 사망을 하고 결국 이제 뭐 링컨이 사후의 일이긴 하지만 막내 아들인 토마스도 18살에 사망을 해도 총 아들 4 중에 3이 이제 요절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 등등 통해서 부인이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큰아들과 갈등도 벌어지고 좀 가족 전체가 좀 불행해지는 또 심지어 이제 부인 이제 메리 토드가 원래 켄터키 출신이었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같이 켄터키는 이제 반란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노예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링컨의 동서가 남부군으로 참전해서 전사하기도 하고 그 외에 기타 친지와 친구들 중에서도 남부군에 가담해서 전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는 이제 워싱턴에 같이 이제 육사 그 웨스트 포인트를 다녔던 사람 중에 고향이 이제 남부주인 사람들은 같은 육사 동기 중에 남부군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고향이 북부인 사람은 북부군에 남고 그래서 같은 육사 동기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뭐 친지들끼리도 총을 겨누어서 싸우는 일이 많았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링컨에 대해서 우리는 막 훌륭하다고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논란이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 링컨만 하더라도 이제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헌법 13조라는 걸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당시 이제 그 통과시키려고 시점에서의 하원의 그 과반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도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이탈하는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링컨이 택한 수단은 매간 매직과 매수였던 거죠. 뭐 돈을 갖다 주거나 자리를 주겠다 넘어와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한 수정법 13조가 결국 이제 남부군의 항복과 이제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링컨의 당시 판단은 이게 이제 그 남부가 항복해 버리면 백인들의 이제 흑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노예제 폐지가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남부군의 항복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그 전에 노예제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그 결국 남부군이 항복할 때까지 치열한 전투로 어마어마한 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를 또 링컨도 이제 고민하는 것으로 영화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필버그가 링컨을 많이 미화하긴 했지만 영화 내용 전반에 그런 논란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 놓긴 했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반전 여론이라던가 그때 반란 세력에 대한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인신 보호 영장,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구속 영장, 체포 영장,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면 어떤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이제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그 링컨이 그런 반란 선동 세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영장 제도를 정지시킵니다. 그것도 영화에서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의 이름으로 이제 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독재자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연방군의 전쟁 수행회를 비판하거나 이제 반란에 동조하는 신문을 폐위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린컨은 어떻게 이제 사실 자기 변명했냐면, 엄마가 보고 싶어 타령하는 10대 소년을 나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타령을 선동한 언론을 그대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그걸 자기 명분을 내세우했었습니다. 자, 미국의 남북 전쟁의 사상자 수가요. 참고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 3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라이플로 서서 그냥 마주보고 총을 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사람이 그냥 거의 소모품으로 죽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영국의 노예 해방 부분에는 그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에도 뭐지만 윌리엄 울스퍼스입니까? 이름 뭡니까? 그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영국에서 이 노예 해방을 할 때 그거는 영국에서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이 결국은 그 설득에 언젠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노예 그렇습니다. 해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인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국민 360만 명이 사망을 한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짜 꼭 그거 안 하고는 그러면 해방이 안 됐겠네 지금까지.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노예 해방을 완성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링컨의 노예 해방에 뭔가 이 다른 또 의도도 분명히 있는 끼어 거 있었을 아니에요.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연세대학교 세르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인유한 박사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남부 장로교 쪽에 이제 그 선교사 이제 후손이 되시는데 뭐 정확하게 좀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느 방송 종편에서 링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적대적인 쪽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은 이제 링컨 사후의 통합을 위해서 어쨌든 정당성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지 정당성을 놓칠 수 없잖아요. 북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을 신전에 모셔서 신의 경지에 이렇게 올렸지만 그 당시에 대해서 이제 한국처럼 역사 재해석을 안 하니까 저희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처럼 지나가고 나서 권력이 바뀌었다고 당했던 남부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링컨의 그 당시 남북 전쟁에서 360만 명의 희생을 치르고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전쟁이냐, 그렇습니다. 그때 안 하면 노예 해방이 안 된다더냐 이래 따지면 미국 역사도 개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은 있습니다. 논란들은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에 인정했던 내용도 긍정하는 것뿐인 거죠.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에서는 뭐 링컨 그러면 악마처럼 생각하시는 미국 시민도 되게 많으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또 이제 그 진보적인 사람에 있어서 비판을 당한 건데 과연 이 링컨이 그러면 흑백 평등주의자였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링컨이 사실은 이제 그 노예 이제 폐지의 어떤 앞장서기 딱 한 번 연방 하원을 의원을 이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자기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국가에서 다 이제 그 사가지고 노예를 다 사서 이 사람들을 아프리카로 이주를 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어떤 편집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흑인과 백인이 한 나라 한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흑백 통합주의자는 아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 신성시한 링컨에 대해서도 지금 링컨이 죽고 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데 과연 역사에서 확정된 결론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게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재작년인가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남부에 속했던 주에 그래서 그 남북 기를 뭐 주청사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계제를 끌어내리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좀 미국의 진보 좌파 측에 되는 사람과 미국의 이제 극우 쪽에 되는 사람이 충돌해서 네. 그때 막 차량 충돌 사고도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가 발언 잘못했다고 또 시끄럽고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에서는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 남북군기라는 것이 미국 청사에 보면 그 주기하고 네. 그다음에 남북군기를 같이 걸어놓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18 같은 경우에도 뭐 5.18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전혀 논란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산호맹 같은 경우에는 그 윤상원 평전 등을 이제 그 출간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조국 수석이 이제 그 가담했었던 산호맹 같은 경우는 5.18의 광주 무장 봉기라고 저희 학창 시절에서 막 선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좌파들 내에서도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장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문재인은 뭐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 핵이 사격에 있었다, 이거는 조사하고 확인하라고 해놓고서 그 외에 다른 주장은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것도 북한군이 참전했다라는 주장, 그것도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을 어느 쪽이 개연성이 더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어서 그 속에서 녹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방송 나가서 그 말했다고 지금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는 네. 마치 망언을 한 것처럼 네. 지금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우리 사회의 폭력이 역사를 바라보는 폭력이 지금 이렇게 뒤덮고 있는 사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에 제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폭력을 교사를 한다거나 정말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떤 국가와 국민들한테 폭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좀 그건 진짜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제 그런 5.18에 이런 분들에서 논란이 끝났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는 근거가 이제 홀로코스트 비방 처벌법, 동의헌법 제 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벌어진 반인도적인 범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연히 승인, 부인, 고무한 자, 나치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홀로코스트 비방 처벌법에 따르면 그러면 뭐 북한군, 북한 인민군 뭐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이라는 양반이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게 적합한 방식으로 5.18을 뭐 부인하거나 이런 거라고 해당되는 것이냐? 과연 이런 내용들로 처벌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무슨 김진태 의원이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좀 그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 사정이 없는 한 철저히 여론의 시장에서 시장적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만원 씨나 김진태 의원은 이런 처벌 규정과도 처벌도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사 표현을 이런 식으로 법적 처벌로 제재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그것이 정말로 구체적인 공공 질서를 교란하거나 그럴 위험이 없으면 그냥 시장적 경쟁을 통해서 걸러지도록 내버려두는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가 더 성숙한 것이고 어느 나라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가서 가능한 모든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히 더 성숙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링컨이라는 영화를 임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나눈 부분은요. 결국 우리 사회가 링컨이라는 미국의 최고의 영웅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좀 장단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꼼수, 인간적 허술함 이런 부분까지도 다 논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회 형상이나 어떤 사건 또 어떤 인물 등에 대해서 성역화 시켜놓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엄청난 폭력이다. 그렇습니다. 이 폭력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대중의 생각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임 변호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